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환 자풀이 14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1급 14회 이쯤 되면 글자가 주어져도 분해해보고 조립하는데 일가견이 생겼겠죠. 그럼 첫 번째 글자 어떤 글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면 여러분은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방변이라고 하는 손수고요. 하나는 통달하다, 이르다라는 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즉 손으로 이치에 통달하도록 매질한다는 데서 이거 종아리치다, 매질하다의 달자입니다. 즉 매질할 달, 종아리칠 달자죠. 우리가 옛날에 그 초나라 사람들한테 했었다는 달초, 잘못을 징계하느라고 어버이나 스승이 휘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걸 달초라고 그래요. 종아리칠 달, 이때 초는 초나라 초가 아니고 종아리칠 초라는 뜻이 있겠죠. 그 다음 편달 할 때 우리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럴 때는 표는 가죽채찍 편자입니다. 그리고 달은 종아리칠 달. 결국 누군가에게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는 건 가죽 채찍으로 때려달라는 얘기죠. 왠지 약간 좀 요즘 사회에선 잘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치에 통달하도록 때려달라는 얘기죠. 그것이 마음으로 때리든 이치로 깨우치게 때리든 중요한 건 깨우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달할 달자가 들어간 이유가 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분해하면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 이제는 아실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글자도요, 여러분은 두 가지로 나눌 줄 알죠. 병들어 기댈력이라는 병질력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단이라는 글자입니다. 물론 이건 아침 조라고의 원조할 때 여러분이 조로 읽는데 그건 이성계의 그 이름을 휘해서 쓰이는 말이죠. 원단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병들어서 아침 햇빛 같다. 무슨 얘기죠? 즉 황달을 얘기하는 건데 해가 지평선 위에 낙탄할 때처럼 온몸이 누렇게 즉 붉게 되는 병, 그것이 황달이다 해서 황달달자입니다. 우리 황달 그러면 간장의 탈로 인해서 담즙이 창자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누렇게 되는 병을 황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글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병들었는데 아침 햇빛처럼 약간 누렇게. 사실 요즘이야 아침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알 게 뭡니까? 왜요? 지평선에서 뜨는 걸 못 보잖아요. 수평선에서 뜨는 걸 못 보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부 건물에 가리워져 있으니까 알 리가 없죠. 근데 어느 맑은 날 아침 산행을 하다가 어떠한 산장에서 주무시다가 아침 해 뜨는 걸 보십시오. 진짜 장관이죠? 그때 빛은 틀림없이 누러면서 옆에 얇은 간빛이 돕니다. 그것을 우리는 황달의 피부의 색깔하고 비슷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황달달자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결국은 한자는 이처럼 조립되고 합쳐지면서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는 당연한 이치로 다가갑니다. 이번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은 신방변이라는 것과 이를첨이라는 글자로 나눌 줄 압니다. 이를첨은 당연히 2급에서 나왔고요. 이것은 신방변은 부수공부에서 배웠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한데 이른다는 데서 편안할 담자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편안하다라는 뜻의 반대 개념인 암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할 담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자는 다스릴 치자가 또는 어려울 난자, 우리 그 어지러울 난자가요, 다스릴 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지러우면 다스려야 되고 다스리다 보면 어지러움을 극복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자를 보면요, 여기에 참담하다라는 뜻도 있죠. 즉 참담이 무슨 뜻이냐면 괴롭고 슬픈 모습인데 참자는 우리가 참혹할 참이라고 하는 자죠. 담은 이때는 두려워할 담자입니다. 물론 편안할 담자의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 상관없는 글자가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분이 그래요. 선생님 이름 중에 장사상자 왜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봐요. 장사상이 아니고 원래는 헤아릴상자죠. 헤아리는 것이 곧 장사치다 해서 장사상으로 쓰이고 헤아릴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냥하다가 그러면 누군가를 헤아리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한자의 뜻은 확장되거나 같이 연관된 글자의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이를 첨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게요. 삼수변 옆에 이를 첨. 무슨 얘기인가요? 물속을 볼 수 있도록 그 깊이 이르를 수 있다는 데서 이건 담박할 담자입니다. 우리 그 참 맛이 담백하다라고 할 때 이 담인데 원래는 담박이죠. 마음에 욕심이 없고 깨끗하거나 맛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어떤 상태를 담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에 욕심이 없고 깨끗한 걸 담박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이 박이라는 음가가 어려워서 담백으로 이제 읽게 되고 말을 그렇게 전성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글자 많아요. 곤란도 그렇죠. 원래 곤란, 원래 갓난이라는 데서 오는 가난. 그렇죠? 원래 갓난이라는 말이 맞는데 가난이라고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병들어 기댈 역자 또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병들어 기댈 역, 그 다음 불꽃염, 불화 두 개. 즉 무슨 얘기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듯이 염증이 생기는 증세, 병이라는 것이 뭐냐? 이건 가래나 또는 담이다 해서 가래담 또는 담담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담결 그러면 가래가 뭉쳐 목구멍에 붙어가지고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걸 담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담결렸다 하는 건 어떤 게 소통되지 못해서 막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열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의학에서 모든 근원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5대 5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몸을 뚫고 나오는 화산이 땅을 뚫잖아요. 땅을 뚫는 것처럼 종기, 염증 이런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꽃염자 2개가 들어간 거예요. 괜히 들어간 게 아니죠. 이런 문제는 차후 문제고요. 중요한 건 사람은 지수화풍, 죽으면 불로 가고 태우든 뭘로 하든 불로 가고 그 다음 물로 가고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수화풍이라는 그런 어떠한 오행 중에서도 5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한자가 만들어진 건 동양의 생각의 기본 바탕을 둡니다. 언제나 그렇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씀원 옆에 우리 이것을 기풀땀이라고도 하고 미칠땀이라고도 해요. 크레이지라는 뜻의 미치다가 아니고 여기서 저기에 도착하다라는 미치다라는 뜻이죠. 즉 말을 이곳에서 저곳에 속 깊은 뜻을 이야기해주고 미루어준다고 해서 이것을 이야기 담자라고 합니다. 우리 담총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야기 담자가 언제 쓰이나요? 예를 들어 속담할 때 담은 말씀 담자예요. 이때 이야기 담자는 지금처럼 담총 또는 총담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 담화문 발표할 때는 말씀 담자입니다. 그런 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말합니다. 이 담은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야기 줄거리 길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일 밑에 구름은 같이 볼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구름 속에 해가 가리워져 있구나. 그럼 날이 흐리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린 흐릴 담이라고 읽습니다. 담천 그러면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흐린 날을 담천이라고 그래요. 참 중국어에서 저 하늘천자가 들어가면 TN이라고 그래서 뭐가 되죠? 날씨라는 뜻이죠. 그래서 TNC, 천기라고 읽으면 날씨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담천 그러면 흐린 하늘이라고 읽지 마시고 흐린 날씨라고 뜻풀이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늘천자 넣으면 아이들이 꼭 그래요. 청천, 뭐라고 그래요? 푸른 하늘이죠. 그런데 이건 푸른 날씨라고 해석해 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맑은 날에 웬 날벼락? 이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 하늘천은 하늘이라는 뜻 외에도 백화문, 소위 말하면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의 특성상 날씨라는 뜻도 있다는 것. 그래서 담천 그러면 흐린 날씨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칠답이라는 글자인데 몰릴답이라고도 읽고요. 같이 볼까요? 사실은 참 재미있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물망이고요. 이건 물수의 변형 형태고 이건 갈착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그물질을 물속에서 하니까 떼지어서 물고기가 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몰릴답, 뒤섞일답자예요. 우리가 참 성금이 답지하다라고 할 때 답지는 한 군데로 몰려드는 걸 답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한자요. 수시로 쓰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불의우 성금이 답지하다. 아, 온정이 답지했다. 참 말을 잘 쓰면서도 무슨 답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면요. 개천에서 금을 몰고서 막 올챙이나 송사리 몰고 가보십시오.
이것들이 어디로 가죠? 한 곳으로 몰려갑니다. 이걸 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어질, 소위 말하면 물고기를 한 곳으로 몰고 가면서 하는 질, 이렇게 그걸 답어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답지 그러면 아하, 정답을 적은 글이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세력이 한 곳으로 몰려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벌레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벌레충이랑 관계가 있겠죠? 벌레충 옆에 집당입니다. 즉 곤충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위에 지은 집처럼 당당하게 버티는 데서 사마귀라는 뜻이에요. 사마귀 당자입니다. 이게 집당이란 뜻 외에도 위풍당당할 때 당당할 당자죠. 왜 그러냐면 흙토 위에 숭상할 상자죠. 즉 언덕 위에 숭상, 즉 학문을 숭상하고 고인들을 숭상해서 지어놓은 집이 뭐냐? 당이에요. 그래서 이건 집당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 남을 가리키거나 당당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당을 서당, 학당, 예배당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집이라는 어떤 하우스라는 뜻보다는 좀 더 공공 목적을 가지고 남을 가리키거나 지배적이거나 위풍당당할 때 그럴 때 쓰는 자예요. 벌레인 종류이면서도 위풍당당하다. 사막이죠. 왜 그런 고사가 나왔냐면 당랑거철을 보면 압니다. 당랑거철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사마귀가 어느 날 지 분수도 모르고 수레를 몰고 가는 장공 앞에 나타나서 수레 바퀴를 양쪽 손으로 딱 밀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몰이꾼이 미처 못 봤는데 장공이 그걸 보고 야, 그거 내비둬라. 저 뜻이 참 가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말몰이꾼이 뭐라고 그래. 지까짓게 밀어봐야 막을 수나 있겠냐고. 그렇지만 장공은 한마디 합니다. 저의 용기가 가상하니 피해서 가자. 즉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건 제 분수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사리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을 당랑거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귀 당자가 왜 벌레충 옆에 당당할 당자를 썼는지 이해가 되죠. 벌레인 주제에 지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손을 내벗고 상대방에게 대항한다는 뜻의 당입니다. 사마귀 당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랑자를 보면 벌레충 옆에 신랑랑자죠. 즉 무슨 얘기예요? 우습게도 이 녀석은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 사실은 어쩌면 옛날 그 신랑, 저는 제가 장가를 갈 때 꼭 속여서 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의 남자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처녀들은 드뭅니다. 뭔가 과장이 돼야 돼요. 파리의 여인처럼 남자들이 좀 이렇게 좀 멋있게 포장이 돼야 장가를 갑니다. 저도 포장을 해서 간 거죠. 만약 본 모습 그대로 갔다면 우리 집사람 기절하고 저를 도망갔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마귀 랑자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벌레인 주제의 신랑처럼 바젓하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풍당당하고 신랑처럼 몸도 꾸미고 그래서 당랑이라는 거예요. 당랑. 당랑을 그래서 사막이라는 뜻이 한자어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야, 이번에도 무슨 자일까요? 같이 볼까요? 숭상하다라는 뜻의 노필상자와 그 밑에 나무목, 즉 무슨 얘기냐? 높일만한 산사나무라는 데서 아가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위 당자입니다. 아가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건 물고기 어느 아가미 같은 건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나무 중에 산사나무 중에서 괜찮은 나무 중에 아가위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걸 아가위나무 당자입니다. 그래서 감당나무라고 그러는데 감당 그러면 뭐냐? 아가위나무를 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을 감당할 만하냐 할 때 감당은 견딜 감자에 맞당당해서 일을 맡아서 능히 해내는 것을 감당이라고 그래요. 음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죠. 감당나무에는 원래 유명한 그 시도 있습니다. 어느 한 군주가 백성들이 요즘 이런 거죠. 순행한다. 임금이나 대통령이 각 지방을 순행할 때 어떻게 하죠? 며칠 날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갈 테니까 수행원 보내고 그다음 파견인들 해서 접견인들 막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느 한 군주는 내가 그 고을에 간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마라. 그러면 백성들이 수고스러울 것이고 지방 관리가 번잡할 거다. 그래서 자기 정치를 감당나무 아래에서 그냥 몰래 가서 텐트 치고서 주위 동경을 살핀 거예요. 최고의 군주가. 그래서 감당이라는 것은 덕의 상징입니다. 이해되죠? 요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어디 간다고 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칠당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손수 옆에
아이동이라고 읽는데, 그런데 아이동의 원자를 보면 쇠북종자입니다. 쇠북종자의 쇠금이 생략된 경우죠. 즉 손으로 쇠북종을 두드린다는 데서 칠당 두드릴 당자입니다. 우리 그런데 일에 당착하다 그러는 자가당착이라고 할 때요,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걸 당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칠당자 붙을 착자, 그러니까 자기가 치고 자기가 자빠져서 딱 맞는 걸 당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있죠. 수갑을 만들었는데 얼떨결에 써본다고 하다 지팔뚝에 툭 잠가놓고 열쇠 없는 경우. 네, 황당한 경우죠. 네, 휴지 있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빈 뭐만 있어요? 비닐 껍데기만 있는 경우. 예, 당착입니다. 이런 걸 당착이라고 그래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사실은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판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죠. 자기가 걸려드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볼게요. 참 재밌는 것이 대신대 밑에 옷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죠? 자루죠. 그래서 이게 자루대자나 또는 우리가 언뜻 얘기하는 그 포대 같은 건 자루대자예요. 그래, 포대 그러면 배포자에 자루대, 부대나 배로 만든 자루예요. 우리 배낭낭자 있죠? 등에다 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주머니 낭자 쓰잖아요. 그 주머니 낭자도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오디 안에 도울량이죠. 옷을 도와주는 것이 배낭이에요. 그런데 자루대자도 자세히 보니까 옷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자루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주머니가 그렇게 있지 않죠. 그러니까 특별히 개나리 보찜에서 둘둘 맙니다. 그것이 자루였다는 거죠. 자루대자.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틀림없이 그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같이 보죠. 지금 보면 손수 옆에 이 집대라고 하는 글자인데, 즉 손으로 높이 쌓아놓은 누대대자라고 하는 집대, 누대처럼 들어 올린다는 데서 들대자입니다. 우리 대두하다, 즉 머리를 든다는 뜻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개봉박두하면서 어떤 기대가 되는 어떤 상황을 하면서 막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 야, 호기심이 또는 어떤 일들이 대두되다. 즉 머리를 들듯 고개를 치켜들듯 막 일어난다는 걸 대두라고 그래요. 물론 큰데 머리도 하면 큰 머리고요. 여기서 대두는 들 때 머리도, 머리가 드는 것처럼 어떤 기미가 일어나는 걸 대두라고 그래요. 물론 저처럼 머리 큰 사람도 대두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흙토 옆에 놈자, 흙이라는 것. 흙이라는 게 뭘까요? 즉 흙을 쌓아 놓은 것이라는 데서 담 또는 막을 도자입니다. 담도 막을 도. 우리가 안도의 숨을 쉬다 할 때 안도, 편안한 담도, 마음 놓고 또는 사는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지내는 걸 안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담도자를 보면 흙토 옆에 놈자. 흙을 쌓아서 어떤 놈이든 건너오지 못하게 탁 막아놓은 것이 담이구나. 담도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이때 담도는 꼭 담이란 뜻 외에도 막을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도에 숨을 쉬다는 건 무언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담을 쳐놓고 막은 거예요. 위급하거나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놓은 걸 안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도에 숨을 쉬다라는 뜻은 편안한 자의 담도로구나 라고 이해하면 여러분 단어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인 듯 싶은데요. 같이 볼까요? 이 주검시라고 하는 글자와 놈자,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을 죽이다, 죽은 사람이다 라는 데서 이것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뭐예요? 백정이죠? 그래서 백정도 또는 죽일 도자입니다. 우리가 도살하다 할 때는 무참하게 모두 죽이는 걸 도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도룡기라는 거 있죠. 도룡기. 벨 도자, 죽일 도자, 용용자. 용을 베다. 즉 어떠한 상황을 요즘 말로 말하면 혁명을 일으킨 걸 도룡이라고 그래요. 도룡. 죽일 도자, 용용자. 용을 죽이니까 혁명일 수밖에요. 물론 죽으면서 그랬겠죠. 용용 죽겠지. 오늘 죄송합니다. 마지막 멘트 없었던 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